그래서 이제 책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 38페이지. 38페이지 보면 뭐가 되게 많이 써있는데 실제로 뭐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중학교 과학에서 어떤 물체에 운동한다라고 치면 운동에 뭐가 써있냐면 정의가 있어요. 뭘 보고 우리는 운동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 써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갈 때 그에 따라서 물체의 뭐냐면 물체의 위치가 계속 변하면 우리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물체는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반드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잖아.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봤을 때 세 개의 일정의 이제 물리량을 생각해야 돼. 알지?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세 개의 물리량을 표시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 단위를 써볼게요. 단위. 처음에 단위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가 이런 게 있고 세 번째 단위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알았죠? 첫 번째 건 그냥 뭐야? 그냥 미터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니까 그냥 뭐야? 몇 미터 가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값이 생기냐면 이동하는 거리 값이 생겨요. 항상. 알지?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 이동 거리 값이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를 봤더니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뭐야? 속력. 그치?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 속도를 안 써요. 그렇지? 속력이 속력. 그래서 물체의 뭐다? 물체의 빠르기가 되겠지. 빠르기. 빠르기 혹은 속력.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뭐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근데 요거는 단위를 좀 이렇게 풀면 자, 푼다는 거 여기는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1초당 아니 1초당 1초에 몇 미터 하는 거지. 그치? 이건 뜻이 1초를 기준했을 때 몇 미터를 이동해서 가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초의 이동 거리가 뭐 하는 걸 표현하는 거야? 이동 거리가 변하는 거리가 알지? 1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만큼 변화할까? 이게 뭐야? 이게 빠르기의 정의. 알았지? 그럼 얘는 단위를 다시 써볼게. 이해되는지 봐봐. 얘는 단위를 쓰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뭐야 그러면? 미터 퍼 세크의 퍼 세크를 미터 퍼 세크 저기죠? 속도를 몇 초? 응? 속도를 몇 초 동안 유지? 뭐라고? 그 속도를 몇 초 동안 유지? 아니 이거를 생각해봐. 요게 속력이라는 게 미터 퍼 세크니까 1초 동안에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1초 동안 이동거리가 몇 미터 변하냐 이거 보는 거잖아. 얘는 뭐냐고? 1초 동안 하면 얼마나? 그렇지. 얘는 똑같은 논리로 하면 얘는 1초 동안에 미터 퍼 세크니까 뭐야? 미터 퍼 세크니까 속력이 얼마만큼 뭐야? 얼마만큼 변화하냐? 이 뜻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저걸 뭐라고 부를까? 그게 가속도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가속도다 이렇게 불러. 어차피 그냥 이동거리 그냥 값이니까 얘들은 그냥 10m 이렇게 하면 그냥 무슨 뜻이야? 물체가 10m 갔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10m per sec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10m만큼 변했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10m per sec에 per sec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1초 동안에 뭐가? 물체의 빠르기. 그죠? 어차피 가속도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중요합니다. 속력이 몇 변했어요? 속력이 10 변했어요. 이런 뜻이야. 알았지? 얘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10m 변했어요라고. 얘는 1초 동안에 물체에 빠르진 속력이 얼마가 변했냐면 10만큼 뭐 하냐면 10만큼 변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학교 3학년 걸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정확히 치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건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어디로 올라와 있는 거야? 중3으로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물체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다루는 게 물리량 몇 개만 다루는 거야. 이게 3개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항상 물체가 운동할 때 꼭 같이 여기는 얘네들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걸 꼭 알고 있어야지 얘가 해석이 되게 잘 돼. 힘이랑 그러니까 뭐 책에는 따로 힘을 설명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학교 1학년 기억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뭐야 이제 한번 하고 가야 돼.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1번에 보통 우리가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힘의 정의는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렇죠? 물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물체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요. 그지? 그럼 이 물체가 예를 들면 어떤 질량이 뭐 10kg이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10kg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저 물체한테 뭘 가하는 거야? 힘을 주잖아.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겨요. 알았지? 이 물체한테 뭐를 주면 힘을 주면 이 물체한테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진짜 제일 유치한 거 뭐 할 수 있어? 제일 유치한 거 제일 유치한 거 모양이 바뀔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뭐가 변하겠어? 응? 힘을 주지 않아도 이동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힘을 줬을 때 어떤 물체한테 뭐의 변화가 생겨야 되냐면 응? 어떤 물체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운동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다시 몇 개로 바꾸냐면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편해요. 첫 번째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뭐가 변하냐면 이게 바뀌어요. 알겠지? 첫 번째는 뭐 한다? 힘을 주면 빠르기가 변해. 그러면 빠르기가 변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생겨요. 알겠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빠르기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힘을 주면 힘 자체가 물체에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 뭘 주는 건데 변화를 주는 건데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그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한다는 건 빨라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뭐 느려질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빨라져?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 주면 빨라져. 운동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힘 주는 거야. 느려지고 그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뭐 할 수 있다?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체를 선생님이 던져. 던지면 이 물체는 똑바로 못 나가고 왜 떨어지는 거야? 그치? 지구가 잡아당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 그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뭐가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뭘 주면 힘을 주면 빠르기나 뭐다 어떤 방향이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힘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고등학교 할 때 이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물체보다 운동 상태인 빠르기 혹은 뭐다 방향에 뭘 주면 방향의 변화를 주면 그 물체는 뭘 받고 있다. 그 물체는 힘을 받고 있다. 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이게 제일 첫 번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뭐가 있어? 가속도라는 값이 있잖아. 가속도. 그럼 이제 가속도라는 값은 이제 기호로 한 번씩 써드릴게요. 알았지? 보통 우리가 이동거리는 그냥 S라고 쓰고, 그 다음에 빠르기, 속력은 V라고 쓰고, 가속도는 보통 이제 뭐라고 쓰냐면, 자, A라고 보통 표현해서 쓰는데, 이 물체의 가속도가 있었을 때, 그 가속도가 그 가속도에 변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값이 있어. 그거야. 가속도의 변화를 주는 값이어서, 가속도 A라는 거에 영향을 주는 값이 뭐냐 하면, 질량분의 뭐다? 질량분의 힘이어서 원래 정확하게 치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
FmA라고 써서 이제 정확히 지금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 근데 이제 원래 중학교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다루진 않는데 그냥 미리 뭐야? 미리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매우 편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속도 A라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 뭘 얘기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시간당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화하냐 그걸 보는 게 뭐야? 그걸 보는 게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는 몇 가지 값에 의해서 두 가지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써 있는 이 m이라고 쓴 값은 뭐냐면 이 값은 질량이고 이 값은 뭐다? 이 값은 힘이야. 그럼 뜻은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안비례고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그 물체한테 주는 힘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가속도가 커지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커지면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 변화가 뭐한다? 빠르기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힘을 줄 때 뭐가 커지면 질량을 크게 하면 가속도가 뭐하니까?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물체가 뭐한다? 더 천천히 속도가 변하는 거지. 니네 혹시 예를 들어서 니네들 이렇게 해볼게. 니네 그 드래그 레이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냥 차를 똑같은 라인에 세워놓고 저 출발해서 100m 누가 먼저 가냐 이런 거 한다고 쳐봐. 그럼 만약에 조금 이따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겠지만 만약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빠르기였다. 빠르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빠르기야. 알지? 그럼 이제 가만히 멈춰있던 차가 붕 출발하면 시간한테서 빠르기가 뭐하겠어? 빠르기가 변할 거 아니야. 빠르기가 변하는데 한 자동차는 이렇게 가고 또 한 자동차는 이렇게 간다 라고 쳐봐. 알았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얘가 얘보다 빠르기가 뭐하는 거야? 더 잘 변하는 거지. 그냥 눈으로 봐도 그러잖아. 얘가 얘보다 빠르기가 더 잘 변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 두 종류의 자동차가 똑같은 차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은 차인데 똑같은 차면 뭐가 똑같아야 돼? 응? 똑같은 차면 엔진 성능이 똑같은 거야. 그럼 똑같은 차면 엔진 성능이 똑같으면 뭐 하는 힘이 똑같은데?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은 똑같아. 그럼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 그걸 운전하는 사람의 질량이 뭐하겠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힘을 받아도 질량이 뭐한 게?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뭐하는 거야? 더 잘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럼 이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무거운 새끼야? 얘가 질량이 더 큰 거다. 이해돼? 질량이 더 크니까 속도가 덜 변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얘네 두 개의 자동차가 만약에 뭐가 똑같다고 치면 질량이 똑같다고 치잖아. 그럼 질량이 똑같다고 치면 이 차가 이 차보다 뭐야? 더 큰 뭘 준다? 더 큰 힘을 주는 거다. 이렇게 돼요. 구분이 되죠? 알겠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그냥 직관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직관. 알았지? 자, 직관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이렇게 준다고 쳐. 알았지? 그럼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잖아. 그럼 니네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거 혹시 안 되더라? 등속운동 이거 들어본 적 있지? 등속운동. 등속이 뭐야? 속력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일정.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면 등속운동 해 안 해? 응? 자,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면 등속운동 해 안 해? 하죠. 안 해요. 그게 머릿속에 없어져요. 그 개념. 왜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운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뭐 한다는 생각을 한다? 힘을 받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해. 알았지? 운동하면 무조건 뭐 한다? 힘을 받는다. 알았지? 근데 잘 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논리도 이렇게 해서 잘 생각해보는 거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알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물체를 이렇게 싹 던져. 그럼 싹 던지면 그 물체가 내 손을 딱 뭐야?
떠나잖아. 그럼 내 손을 딱 떠나는 순간에 그 물체는 어떻게 돼? 더 이상 뭘 받지 못한다? 더 이상 힘을 못 받는 거지. 그잖아. 처음에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었다면 처음에 이게 정지하고 있을 때 이 물체하고 내하고 접촉해 있으면 나는 이 물체한테 계속 뭘 가할 수 있어? 힘을 가하는데 이 물체가 내 손을 딱 떠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0m/s로 딱 됐다고 쳐.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 그럼 더 이상 내 손이 이 물체하고 접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가하지 못하는 거야? 힘을 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돼?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없지. 뭘 안 받으니까. 힘을 안 받으니까. 그럼 계속 얼마로 가는 거야? 응? 0이 될 수 없어.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돼. 그잖아. 이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해서 이 물체의 빠르기를 몇을 만들었는데 10을 만들 때 이 물체가 더 이상 아무런 뭐도 안 받는 거야. 아무런 힘도 안 받으면 이 물체에 뭐의 변화가 없으니까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거야. 힘을 안 받으니까. 그럼 계속 몇으로 가야 돼? 계속 10으로 가야 돼. 그게 뭐야? 그게 등속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자, 첫 번째 5개념 뭐냐면 운동하면 무조건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힘을 뭐 한다?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워야 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화학은 5개념이 있어. 알았지? 왜? 화학은 우리 일상생활은 별로 익숙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근데 물리는 뭐가? 물리는 5개념이 되게 많아. 우리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되게 많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치면 반드시 뭐다? 힘을 받는 게 아니야. 힘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그 앞에 운동하는데 뭐 한대? 등속 운동한다는 건 속력이 계속 뭐하기 때문에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는 건 뭐야? 물론 방향이 변하는 경우인데 그건 지금 생각할 게 아니니까 등속 어느 정도 나중에 되니까 빠르기가 뭐하지 않는다? 빠르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면 그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게 뭐야? 아닌 거야. 그냥 힘을 뭐야? 힘을 안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일정한 크기의 뭘 받아?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잖아. 어떤 물체가. 그럼 어떤 물체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 요 값이 뭐 하다는 거야? 요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저식 A는 M분의 F에서 자, 만약에 그냥 가정해 볼게. 자, 요 물체가 질량이 1kg인데 자, 이 물체 이쪽으로 10N의 힘을 줬다고 쳐봐. 물론 중학교에서 저렇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럼 1kg 물체한테 10N의 힘을 주잖아.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돼? 10이죠. 그잖아. 그냥 1kg 물체에 힘을 줬으니까 질량이 1이고 힘이 몇이야? 힘이 10이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몇이 나와? 가속도 10이 나오지. 그럼 가속도가 10이 나오면 가속도가 10m/s 뭐가 나와? 제곱 이렇게 되고 다시 풀면 10m/s의 퍼세크니까 무슨 뜻이 돼? 응? 자, 무슨 뜻이야? 1초마다 빠르기가 얼마지? 계속 10씩 변하는. 알았지? 1초마다 빠르기가 계속 10씩 뭐 하는 거야? 10씩 일정하게 변하는. 그럼 만약에 지금 봐봐. 이 물체가 질량이 1kg의 물체한테 10N의 힘을 줘. 왜 어딜 보는 거야? 수업을 하는데. 응? 날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왜 저길 보고 있어?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응? 그럼 질량이 1kg의 물체가 얼마 힘을 주면 10N의 힘을 주면 이 힘을 준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알지? 힘을 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얼마가 생기니까 10m/s 제곱 생기기 때문에 1초에 얼마씩? 1초에 10씩 점점 뭐 하는 거야? 빨라진다. 1초에 10씩 일정하게. 그럼 1초에 10씩 빨라지니까 좀 이따 그래프 보겠지만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의 빠르기를 하면 1초에 10씩 빨라지니까 1초에 10씩 빨라지고 1초에 10씩 빨라지고 1초에 10씩 빨라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서 리프레시 돼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물체한테 뭘 받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잖아. 그럼 어떤 물체에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뭐 한다? 만약에 운동한다고 치면 속력이 뭐야 돼? 계속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등속 이렇게 불러요. 그럼 반대로 어떤 물체가 일정한 크기의 뭘 받아?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잖아. 그럼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은 건 질량이 일정할 때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 가속도 값이 딱 몇으로 나와. 일정한 어떤 값으로 탁 나오지. 그럼 우린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를
이렇게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 뜻은 뭐다? 가속도가 뭐하는 운동? 가속도가 뭐하는 운동? 등이 붙었으니까 뭐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물체한테 뭐야?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고 있다는 거야. 알지?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면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등속이 아니고 등가속도. 알았지? 자, 이쪽에 이제 정리해볼게요. 어차피 중학교 내용에서 지금 설명한 걸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상에서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변하는 게 뭐의 정의인데? 빠르기의 정의인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무슨 운동한다? 등속. 자, 더 정확하게 써볼게요. 등속에다가 뒤에 뭘 쓰냐면 이렇게 쓰잖아. 그럼 직선이라는 거는 계속 뭐야? 계속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등속, 직선운동이가 그 합치면 등속, 속력도 일정하고 직선이니까 뭐야? 계속 한쪽으로 하니까 방향도 뭐하지 않는다? 방향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물체는 뭐하지 않는다?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등속, 직선운동하면 따라서 물체는 힘을 뭐한다? 힘을 받지 않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물체가 뭘 가져? 가속도를 가져. 알았죠?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등 가속도에서 등을 붙였으니까 가속도가 계속 뭐한 거야? 가속도가 계속 일정한 거잖아. 그럼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건 이게 직선은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등 가속도에서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건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뭐가 아닌 거야? 0이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0이 아닌데 그 물체가 받는 힘이 0이 아닌데 그 0이 아닌 힘이 항상 뭐 해야 돼? 항상 일정해야지만 뭐한다? 일정해야지만 등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어. 아셨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보면서 또 이제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물체가 하나 있고,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 그래서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거야.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물체는 질량이 10kg이고, 자, 이 물체는 질량이 1kg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두 물체가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 탁 놓으면 떨어지면서 빨라지지. 이유는 두 물체를 누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나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물체를 지구가 뭐야? 이 물체를 지구가 아래쪽 방향으로 당기고, 이 물체도 지구가 뭐다?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되겠죠? 당연히 왼쪽에 오른쪽보다 힘이 몇 배 더 크니까, 힘이 10배 더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도 10배 더 크다는 거야. 그럼 혹시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질량이 10kg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을 구하고 싶으면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된다. 이게 원래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얼마야? 9.8 곱하니까 이제 98 뉴턴. 힘은 단위가 뉴턴이라는 거 정도는 알죠. 그 다음에 지구가 얘를 잡아당긴 힘은 얼마야? 9.8 뉴턴. 이제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두 값이 어쨌든 힘의 크기가 뭐야?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두 물체는 반드시 무슨 운동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 힘. 얘도 힘이 일정하고 얘도 힘이 일정하니까 반드시 뭐한다? 등가속도. 그러니까 등이 붙었다고 해서 힘이 0인 게 아니고 등 가속도 하면 반드시 힘이 0이 아닌데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래.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지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뭐한다? 같이 떨어져. 이유는 질량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물체가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면 둘 다 뭘 갖기 때문에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그 가속도에서 물체가 얼마만큼 빨라지는 것 때문에 누가 먼저 떨어지냐 이 개념이 생기거든. 근데 요게 이제 이 물체들의 뭐야? 이 물체들의 힘이면 이 값을 뭘로 나눠야 돼? 아까 물체의 가속도는 영향을 주는 게 질량분의 힘이에요. 엄마 아빠야. 되게 유치하잖아.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수업하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수업하다가 어느 날 내가 A는 N분의 F를 알려줘서 집에 와서 외워야 할 때 어떤 새끼 하나가 이거 엄마하고 이거 아빠야. 근데 고등학교 애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엄마 아빠는 정도는 알죠?
유치하게. 그러니까 얘는 힘이 98에 얘는 9.8이지만 질량이 얼마니까? 질량이 얘는 10kg이고 얘는 질량이 얼마니까? 얘는 질량이 1kg인데 두 물체의 가속도가 뭐야?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몇이 나와? 둘 다 9.8 나오잖아. 그래서 얘도 9.8 나오고 얘도 9.8 나와. 그럼 얘네 둘 다 가속도가 9.8m/s 제곱 나오니까 뜻이 뭐야? 뜻이 일터의 속력이 1초마다 속력이 9.8씩 뭐 하면서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동시에 떨어지겠지. 그럼 반대로 그래서 항상 질량이 크거나 같거나 모든 물체는 다 뭐 하는 거야? 공기저항 마찰이 없으면 다 동시에 떨어지는 가속도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반대로 이 물체를 거꾸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던져 올린다고 쳐.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데 힘은 어디로 작용? 반대로 작용하니까 점점 뭐 하겠어? 느려지겠지. 그럼 이제 1초에 얼마씩 느려져야 돼? 다시 거꾸로 이제 1초에 9.8씩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는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뭘 주면 일정한 힘을 주면 등 가속도 운동하면서 일정하게 빨라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뭘 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등 가속도 운동하면서 일정하게 빠르게 뭐야 돼? 느려져요. 그거만 하면 돼. 그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중등 과정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만 뭐 하면 돼? 구분하면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을 뭐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쓰지 않기 때문에 뭐만 시험에 나오냐면 이거만 시험에 자연학과 운동. 자연학과 운동이라는 그냥 뭐야? 물체를 들고 있다 이렇게 톡 떨어져서 가는 그게 뭐야? 자연학과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 무슨 운동한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뭔가 쭉 설명할 텐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내용의 중심은 이거밖에 없어. 알지?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크게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물체가 뭐 한다고 치면 운동한다고 치면 니네 머릿속에 몇 개를 생각한 거야? 3개. 지금 운동하니까 이동거리가 생길 테고 운동하니까 속력이 생기고 운동하면 만약에 힘을 받았다고 치면 가속도가 생긴다. 힘을 안 받으면 가속도가 뭐 하는 거야?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합치냐면 여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개념을 나중에 가서 합치면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의 개념 미터 말고 뭐 하나 더 있냐면 변이라는 개념, 위치가 변하는 변이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 속력 말고 속도라는 물리량이 하나 더 있어서 변이와 속도만 이해를 하잖아. 그럼 이제 보통 우리 물체가 운동하면 이동거리, 변이, 빠르기, 속도, 그러니까 속력,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요거만 갖고 그 물체 운동을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으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만큼의 정의만 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운동이 써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뭐하는데 빠르기를 비교할 때 뭐 같은 거리 이동할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거리가 길수록 뭐하다? 빠르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 이것 때문에 이제 속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속력이라는 거는 거기 써 있는 것 때문에 뭐가 된다? 시간분의 물체가 뭐한? 물체가 이동한 거리.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이제 속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저게 분명히 이제 속력이 맞긴 한데, 이제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뭐 물리를 할 때는 속력을 우리가 배울 때 속력을 두 종류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속력이 두 종류가 있어서 속력이 무슨 속력이냐면 평균 속력의 개념이랑 순간 속력의 개념이 있어서 문제를 푸시면 평균과 순간을 좀 구분하는 순간이 나와요. 근데 뜻은 되게 단순한 거여서 여기 봐봐. 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 이렇게 계기판 뭔지 알지? 서 있어 빨리. 잠깐만 하면 올라오고. 자동차 계기판 있잖아. 자동차 계기판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계기판 반응이 뭐야? 이게 변화하는 거잖아. 자동차 계기판은 무슨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매 순간순간의 속력을 자동차 계기판은 보여줘.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쳐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가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했다고. 알지? 그럼 속력을 구하시려면 450km를 몇 시간 동안 간 거야? 5시간 동안 갔으니까 속력은 얼마다? 90이죠. 근데 이게 90인데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이제 중간에 뭐 휴게소도 갈 테고 어디 들려가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중간을 다 뭐 한 다음에 여기 보라고 중간을 다 생략하고 그냥 뭐만 보는 거야? 결과만 보는 게 평균은.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출발해서 서울에 출발해서 몇 킬로미터를 450km를 몇 시간이다? 왜 그래? 응? 뭐야? 문제가 뭐야 도대체? 이제 잠기 했어? 그래서 450km를 몇 시간에 갔다? 그러니까 5시간에 간 거니까 중간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뭐만 보는 거야? 결과만 보는 거야. 알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도 그냥 얼마 동안에 얼마만 갔냐 그냥 결과를 보는 거. 그럼 순간 속력은 뭐겠어? 순간 속력은 매 순간을 보니까 얘는 뭐다? 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지?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예를 들면 어떤 휴게소를 지나갈 때 자동차 계기판을 봤더니 그때 속도가 100이야?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의 순간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도 실제로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혹은 뭐다? 순간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 근데 순간 속력을 구하시오 할 때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속력을 구하라면 니네 이제 무슨 속력 구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문제 풀 때 속력 구하시오 그건 뭐야? 응? 과정인 순간 속력을 물어보는 거고 평균 속력은 반드시 뭘 써준다? 평균 속력은 평균이란 말을 꼭 써줘.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중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몇 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그냥 그런 것들만 뭐야? 그런 것들만 신경 쓰는 게 평균 속력이어서 뭐 수학 시간에 뭐 방정식에 활용할 때 이렇게 죽도록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에서는 뭐 하지 않냐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속력이라고 하면 속력은 이제 어떤 물체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 속력인데 속력이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도 있고 순간 속력이라는 개념도 있구나. 이건 이제 문제에서 적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에서 그 3번의 위치 표시의 3요소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꼭 이 페이지에서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다중섬광 사진은 있어. 그 그림 보이시죠? 다중섬광 사진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그 연속 촬영이라고 해서 셔터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이 탕탕탕탕 찍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중섬광 사진이라 해서 보통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푸시면 다중섬광 사진을 다중섬광 사진을 주고 그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하는지 얘네를 뭐 하라는 거야? 구분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이 이제 A하고 뭐가 있냐면 A하고 B하고 C 세 개의 그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A하고 B하고 C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거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해볼게. 자, 1초라고 생각해볼게. 1초.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 그려볼게. 공이 몇 개 있냐면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개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쳐봐. 여기서부터 사진을 찍으면 자, 여기서 여기 찍었으니까 몇 초 흘렀다는 거야.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저 뒤에 가서 날 보고 서 있어. 왜 자꾸 여기를 보는 거야? 왜 그래, 상호야?
여기 보는 이유가 뭐야? 여기 보면 내가 보이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치면, 자, 여기가 시작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몇 초야? 6초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야? 6초 걸렸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에, 셋에, 자, 넷이. 그럼 얘는, 자, 똑같은 소리 생각해봐. 얘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어? 6초. 어? 왜 그래? 3초. 여기 보면 1초, 2초 몇 초? 3초 걸리고 3초. 자, 그럼 이 두 물체의 공통점은 뭐야? 같은 거리로 왔지. 그럼 같은 거리로 왔는데 얘는 몇 초 걸리고? 3초. 얘는 몇 초 걸리고?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 몇 배?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시면 마지막 그림 공이 여기 하나, 여기 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아씨,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확실히 프로젝트로 수업 안 하면 이게 항상 문제예요. 맨날 그냥 그려야 되잖아.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몇이야? 여섯이니까 얘는 몇 초 걸린 거야? 6초 걸린 거죠. 되지?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얘하고 얘는 뭐가 똑같아? 시간. 어? 동안대 걸린 시간. 또? 아니 거리도 똑같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써보면 A하고 C는 뭐가 똑같은 거야? 평균. 평균이 똑같은 거야. 그냥 중간에 어떤 일이 눈으로 보면 중간이 약간 달라 보이잖아. 중간이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똑같이 6초 동안에 같은 거리를 구했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평균은 같은 거죠. 평균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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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야? 계속 똑같아. 그잖아. 사진의 일정한 간격을 우리가 찍는데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도 계속 똑같으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얘는 등속이에요, 등속. 그렇지? 그러니까 등속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숫자를 생각하면 등속이라는 거는 10m/s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1초에 계속 몇 미터씩 달려가는 거야. 10m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뭐하니까 계속 똑같으니까 얘는 뭐다? 얘는 등속이야. 그럼 얘도 역시 뭐다? 얘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등속이야. 등속. 알았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는 아니다. 등속은 아니야. 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그림이 약간 그지 같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하고 있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점점 느니까 일단은 뭐는 아니야. 등속은 아니야. 그럼 등속은 아니면 원래 막 가속도 운동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도 가속도 운동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등속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등속이 아니면 등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등가속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물체가 뭐 한다는 거야? 물체가 빨라지는 거잖아. 그 물체가 빨라지니까 반드시 등가속도 운동하면 얘는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다는 거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야. 그렇지? 운동하는 방향으로 뭘 주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하는가 늘어난다. 그래서 얘는 힘을 주는 방향이랑 뭐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서로 뭐하냐면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중성강 사진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다중성강 사진을 보잖아. 그럼 뭐다? 평균과 순간을 다 알 수 있어. 그렇지? 평균도 뭐 되고
평균도 비교되고 사진을 다 보면 모두 다 비교돼. 순간도 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얘는 등속이잖아. 그럼 등속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하다? 똑같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얘 편의상 해봐. 편의상 A가 10m/s로 간다고 쳐. 알겠죠? 그럼 10m/s로 가는 거야. 그럼 10m/s로 가니까 순간적인 속력이 얼마고야? 계속 10이야. 등속이니까 순간적으로도 봐도 계속 10으로만 다니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고 쳐. 그럼 10m/s로 몇 초 동안 가? 6초 동안 몇 미터 가는 거야? 10m. 그렇지, 60m 가는 거지. 그럼 60m 가는데 몇 초 걸려? 6초 걸리는 거지. 그럼 얼마 나와? 그래서 등속 운동하면 평균과 순간이 항상 똑같이 나가요. 알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평균과 순간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누구는 평균과 순간이 다르겠어? 이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는 평균과 순간이 뭐하다? 달라요. 그래서 평균과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을 자, 물리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로 지금 상황은 그냥 그리기만 하면 끝이거든. 근데 원래 그래프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래프는 2개밖에 안 나와. 얘네 1차함수 정도는 알지?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내가 이제 2개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물체가 뭐 하냐면 이동한 거리였다고 쳐.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뭐야? 일정하지. 그러면 시간과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무슨 관계인 거야? 정비례예요, 정비례.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 운동을 내가 그리면 뭐야? 정비례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빠르기였다고 쳐. 빠르기다.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의 속력을 보여주니까 이 속력은 순간 속력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말은 써있지 않지만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야? 자,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지. 그럼 만약에 제 운동을 이렇게 그리면 뭐야? 이렇게 그리면 계속 속력이 똑같으니까 뭐야? 등속. 시간이 흘러도 속력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등속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 거리 그래프로 그리면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몇이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0이 나와서 그냥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이제 보통 수학에서 치면 이렇게 치면 이 그래프에 뭐가 있어? 이렇게 기울어진 뭐가 있어? 기울기가 있지. 아, 병목 좀 넘어갔어. 알았지?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는 보통 x축 변화량분의 뭘 보니까 y축 변화량 보니까 시간에 따라 물체의 이동 거리가 변하는 걸 본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거죠.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슨 운동한다고 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치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뭐 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예를 들면 일정하게 뭐 한다?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에 뭐가 변하는 거니까 빠르기가 변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좀 전에 아까 가속도에 정의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가속도. 보이죠? 그러면 혹시 그냥 해보는 건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얘는 시간이 감에 따라 시간이 같은 시간이 감에 따라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조금씩 뭐야? 커지니까 그래프가 뭐 할 수가 없어. 정비례 할 수가 없잖아.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뭐 한다고 치면 굳이 그린다고 치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친 거야. 왜 그래? 뭐라 했어? 아, 포물선 나오는 맞아. 이런 식으로 친 거야. 그러니까 느낌을 잘 보시면 애들이 얘는 요 시간 동안에
요만큼 갔잖아. 근데 그 다음에 요만큼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면 굳이 그린다고 치면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 중요한 건 빨간색 그래프가 시험에 뭐한다?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등속 운동하면 그래프 2개고 등가속도 운동하면 그래프 몇 개만 나오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만 다 뭐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구분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한 게 뭐 뒤에도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38하고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서 얘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40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40페이지에 자유낙하 운동이 나와요.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자, 표현해 보면 일단 처음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들고 있다가 집어 던지면 그건 뭐야? 그건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뭐만 받으면서 중력이라는 힘만 받으면서 뭐한다? 낙하 떨어지는 걸 보통 우리 뭐라 부르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일정한 뭘 받는 거야? 일정한 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지구가 뭐하는 힘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뭐하는 거야?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하면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모아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무슨 운동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등이 붙었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값이 뭐하다?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가속도 값이 얼마냐면 9.8 미터에 세크 제곱이어서 1초에 9.8씩 뭐한다? 9.8씩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도 선생님 설명할 텐데 계산하기가 약간 귀찮아서 요거를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알았지? 10m/s로 이제 해볼게. 그러면은 자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물체가 뭐 하냐면 여기가 물체가 이제 정지해 있었다고 쳐. 그럼 저 정지하는 물체가 이제 탁 뭐 하는 거야? 탁 떨어지잖아. 그럼 탁 떨어지면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뭐야? 사진을 계속 찍는다고 쳐. 그러면 이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하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눈으로 봐도 얘네들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조금씩 뭐한다? 늘어나. 그렇지? 사진을 뭐해서 보면? 사진을 찍어서 보면. 그러면 이 상황을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린다고 쳤을 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한다고 쳐봐.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 있다가 자 1초가 지나서 여기 탁 떨어졌어.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속력이? 모르겠냐? 10. 왜냐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보면 가속도를 몇이라 했어? 10이라 했으니까 요거의 뜻은 1초에 10m/s씩 빠르기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1초가 지나면 얘는 속도가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고, 그럼 다시 2초가 지나, 거기서 다시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면 다시 속력이 얼마가 돼?
20이 되고 거기서 다시 1초가 돼서 속력이 몇이 되고 30이 되고 그냥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겼어.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거잖아. 얘가 지금 여기서 있다가 요만큼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떨어진 뭐가 있겠어? 떨어진 거리가 있고 여기서 다시 요만큼 가면 떨어진 뭐가 있다? 떨어진 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구할 수 있어.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초딩적인 되게 기초 지식인데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속력은 5분의 뭐였어?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가는 거리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는 뭐에다가 뭘 곱해야 돼? 적용 되잖아. 거리는 뭐에다 뭘 곱해야 돼?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물체가 뭐 했을 때? 떨어질 때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뭐에다가? 속력에다가 뭘 곱해야 돼? 시간을 곱해야 돼. 그렇지? 속력에다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속력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종류가 몇 종류 있다? 속력은 종류가 몇 종류 있다? 2종류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속력은 무슨 속력을 꼭 쓰셔야 되냐면 평균을 꼭 쓰시면 돼요. 평균. 그러면 항상 답이 나와. 평균을 쓰면. 자 그럼 잘 봐봐. 처음에 속력이 몇이었는데 0이었는데 나중에 속력이 몇이 됐어? 순간이 10이 됐지. 그럼 평균이 얼마야? 응? 처음에 0인데 나중에 10이야. 예를 들면 이거야. 수학을 100점 맞고 영어를 0점 맞아도 평균이 얼마야? 50점. 그렇잖아. 그럼 처음에 속력이 0이었고 나중에 속력이 몇이야? 10이지. 그럼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5죠. 그러니까 5 곱하기 몇 하면 돼? 1 하면 돼요. 그럼 몇 미터 왔다는 거야? 5미터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할 때 몇 미터 떨어진다? 자, 5미터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잘 보시면 그래프를 요렇게 생긴 뭘 만들었다고 쳐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삼각형 모양의 넓이가 얼마야? 5죠. 그죠? 1 곱하기 10 곱하기 뭐야? 2분의 1 하니까. 그래서 원래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빠르기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된다? 넓이가 원래 이동 넓이에요. 알았지? 뭐 뒤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도 5가 나오고 내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무슨 속력에다가 평균 속력에다 시간을 곱한다고 쓰면 언제까지 써볼 수 있냐면 고3 때 물리할 때까지 쓸 수 있어. 근데 고3 때 논리가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항상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는데 우리는 무슨 속력을 곱한다? 평균 속력. 근데 등속 운동은 평균과 순간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계속 그걸 넣으면 된다. 졸려하시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다시 1초에서 몇 초가 흘렀어? 1초가 흘러서 몇 초가 됐어? 2초가 됐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원래 속력이 10이었다 몇이 됐어? 20이 됐지? 그 평균이 얼마야? 평균. 처음엔 10이었다 나중에 속력이 20이 됐어. 그럼 평균은 15. 10 더하기 20을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평균이 얼마가? 15. 그럼 15 곱하기 몇을 하면? 1. 1초 올랐잖아. 그럼 몇 미터 떨어지는 거야? 15m 떨어져. 15.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자, 이거는 그냥 수학의 작도의 개념인데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넓이를 뭐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생긴 넓이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렇잖아.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러니까 15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얼마고? 20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30이니까 평균 얼마야? 25. 25지? 그럼 25에 다시 몇 초 흘렀으니까? 1초 흘렀으니 얘는 실제로 몇 미터 간다? 25. 얘는 25m 가는 거야. 25m. 근데 다시 얘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도형을 표현해서 이렇게 뭐 해보면 이렇게 자르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다? 5개 있어. 그러니까 원래 요거에 비해서 5개 있으니까 몇 미터 떨어지는 거야? 25m 이렇게 떨어지는 거여서 잘 보시면 뭐가 있는 거야? 규칙성이 있죠? 그지? 근데 등가속도, 특히 자연학과 운동할 땐 이 값이 항상 성립해. 그래서 그냥 비율로 치면 뭐야? 비율로 치면? 비율로 나타내고 비율로 치면 1대, 3대, 5대, 7대, 9대, 11, 13, 15 계속 이렇게 나와. 항상. 뭘 해도. 알았니? 뭘 해도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럼 만약에 이게 이해됐다고 치면 자 비율로 생각해요. 비율로. 그래서 비율로 1초 동안에 비율을 생각할 때 몇을 갖다고 치면 1을 가잖아. 그러면 2초 동안은 총 몇 미터를 가는 거야? 4. 2초 동안에 총 4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초 동안은 총 몇을 가는 거야? 9를 가는 거야, 9. 그러면 여기서 있는 1, 4, 9라는 게 시간을 뭐 한 값에 비례하는 거야? 시간을 제곱한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아까하고 봤듯이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값이면 시간의 제곱에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자연학과 운동은 일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비율이 1, 3, 5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원래 10이 아니고 중학교 때 항상 몇을 써? 9.8을 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가 10이 아니고 얼마기 때문에 9.8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미터 가는 거야 정확하게 치면? 처음에 0이 9.8이니까 평균이 4.9잖아. 그지? 4.9니까 4.9 곱하기 1 하니까 정확히 지금 몇 미터 간다? 4.9m 가는 거야. 알았지? 어차피 우리 비율을 아니까 4.9 그 다음에 4.9에다 몇만 곱하면 돼? 3만 곱하고 그 다음에 몇만 곱하면 돼? 5만 곱하면 돼. 다 똑같아. 아니 고등학교 때도 다 똑같이 표현돼. 등가속도 패턴이 원래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학화인데 1번 속력의 변화다. 자, 속력의 변화다 핵심.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1초에 얼마씩? 1초에 얼마씩? 9.8씩 증가하는 거예요. 알았지? 1초에 9.8씩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중력 가속도 상수. 그래서 이 9.8m/s 제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다. 그러니까 2교시 때 이 중력 가속도 상수가 왜 9.8 나오는지 혹시 심심하시면 증명해 드릴게요. 되게 금방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동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증가하지.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뭐야? 증가한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에 자연학화 운동하는 거에 그래프를 그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뭐다? 직선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고치면 무슨 그래프야? 정비례 그래프고 기울기가 얼마짜리 정비례다? 9.8짜리 정비례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연학화 운동이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이 크거나 작거나 모든 물체 다 똑같이 가속도가 얼마야? 아까 보여줬잖아. 가속도 9.8이지. 그래서 이제 자연학화 운동할 때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질량이 같지 않아도 뭐는 같다? 무슨 같다?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르는 값은 다 똑같이 얼마다? 9.8 m/s 제곱으로 뭐하다? 다 똑같다. 그래서 동일한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나 뭐 마찰 이런 게 없으면 모든 물질은 뭐한다? 동시에 떨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